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5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쉬었어요. 사실은 녹음을 짧게 하기는 했거든요. 한 20분 정도? 그런데 그걸 편집해가지고 올릴 여유가 도저히 안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화수, 목금 이렇게 언니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일본 오키나와 여행을 다녀왔고 3월 18일 월요일 저녁에 서울로 가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 같이 공항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루다가 3월 18일 월요일 저녁에 기차 타러 가기 직전에 이렇게 녹음을 짧게 하고 잘 다녀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끊고 이거를 편집하고 올리는 거가 어렵지 않으니까 대충 해가지고 올려야지 뭐 기차에서도 할 수 있고 큰언니 집 가서도 저녁에 할 수 있고 이렇게 조금 만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기차에서도 못했고 큰언니 집에 가서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화요일에 팟캐스트를 올리고 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로 구독자에게 원고를 보내는 일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해야지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 회차가 맞거든요. 지금 어쩌라고가 55회고 소탐대전도 15번째 거를 보내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안 맞추니까 좀 싫고 해서 그냥 한 주 쉬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뉴스레터 구독자분들께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제가 여행을 와서 오늘은 쉬겠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고 팟캐스트에는 한 주 쉽니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어디다 올릴 수 있다면 올리면 되는데 제가 저의 팟빵이나 뭐 아이튠즈, 유튜브에서 저의 방송이 한 주 올라오지 않았다고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뭐 계신다고 하여도 왜 안 와요? 라고 나한테 연락이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또 막 인스타나 이런 데서 그 채널로 제가 한 주 쉽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리소문 없이 한 주를 쉬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 갔다 온 얘기 그냥 간단하게 하면서 얘기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만 올리고 소탐대전 뉴스레터는 보내지 말까? 근데 이제 제가 혼자 하고 급하게 하면서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대충 하기 싫은 건 아닌데 겨우겨우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지만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 주 쉰다. 이런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잘 다녀왔고요. 3박 4일 오키나와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큰언니, 작은언니, 저 이렇게 세 딸과 어머니가 여행을 다녀왔고요. 아마 지난번이나 지지난번 방송에서 짧게 간단히 언급하고는 갔을 텐데 패키지 여행을 막 고르다가 패키지 모객 비수기라서 패키지 모객도 안 되고 그쪽에서 출발 가능하다고 하는 상품은 저희랑 일정이 많지 않아서 항공, 호텔 다 따로 예약하고 그냥 가자. 그래서 항공 예약했고 숙소도 그냥 검색 간단히 막 여러 개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머리 아프니까 어머니 온천 할 수 있는 곳, 온천이 가능한 숙소를 검색해가지고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읽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했어요. 더 비치타워 오키나와 호텔이라는 곳이었는데 일단 호텔을 예약하고 놔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렌트를 생각도 안 하고 공항에서 호텔까지 뭐 택시 타고 가거나 호텔에 픽업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키나와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이 숙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가는데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도 힘들 거고 렌트를 해야 되지 않겠냐. 다 렌트한다.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보니까 저희가 예약한 호텔은 오키나와 섬을 길게 보면 남부, 중부, 북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패키지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남부에서 간단하게 시내 구경을 하고 하루 자고 위로 옮겨서 중부에서 2박을 하면서 북부를 하루 갔다 오거나 아니면 중부 1박, 북부 1박 이런 식으로 숙소를 옮기는 상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머니를 날마다 숙소를 옮기게 하는 게 너무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이동이 적고 뭐 피곤하지 않을 것 같은 일정으로 된 패키지를 골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부에 숙소를 잡았으니까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호텔에 묵으면서 당일날 1일 패키지 정도를 예약해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 여행사에서 호텔로 픽업 와가지고 데리고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비수기면은 못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생각해보니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패키지가 아니고 일본인 가이드가 데리고 다니는 거라고 하면 또 엄마랑 언니들이 편치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렌트 해가지고 우리끼리 일정을 소화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렌트카를 검색해 보기 시작했죠. 그 오키나와 여행 정보가 많이 있는 뭐 카페 같은 데서 보니까 렌트카 업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해서 그냥 한국인 직원이 있거나 한국인 사장님이 하시는 그런 업체들이 또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검색 안 하고 그냥 오달 렌터카라는 곳에서 바로 예약을 했고, 그래서 공항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그 공항에서 그 렌트카에서 이용하는 셔틀을 타고 차량 있는 곳으로 가서 차를 받고 이제 3일 동안 차를 운전을 한 거죠. 4일 동안, 화수 목금 4일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잘 놀다 왔습니다. 잘 놀다 왔는데 그 여행 일정을 짜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냥 호텔에 묵으면서 여유롭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2, 3일 내내 호텔에만 있을 순 없으니까 저희가 3박 4일이니까 하루는 일본 가고 하루는 일본에서 돌아오고 이틀 정도가 여행 일정인데 하루는 호텔에서 쉬고 온천하고 뭐 편하게 동네에서 구경하고 그런다고 치더라도 하루 정도는 관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거면은 유명한 곳, 남들 다 가는 곳을 아무래도 가게 되죠. 그래서 렌트카 업체나 뭐 각종 여행사에서 추라우미 수족관 입장권을 할인해서 팔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거기는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어지간하면 거기는 안 가고 싶고 그냥 자연 경치 좋고 바다 좋고 이런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나 가면 좋겠다. 저 위쪽으로 코오리 섬 들어가는 코오리 대교가 되게 길어가지고 그 다리가 장관이고 코오리 섬에 들어가서 타워 전망대에서 보는 그 대교와 바다가 아름답다고 하길래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굉장히 북쪽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그럴 거면은 수족관도 가긴 가야겠네.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수족관, 코오리대교, 집으로 다시 내려오는 길에 만좌모라고 코끼리 바위가 있는 바닷가도 또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3개의 관광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 날은 집 근처에 있는 숙소 근처에 이온몰이라고 굉장히 큰 이마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일본 여행 가면 많이 사람들 사오는 뭐 약, 파스, 과자 뭐 이런 거 잔뜩 샀죠.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가기 전에 이제 국제면허증 만들어 갔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그 운전석이 반대죠. 우리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지만 일본은 오른쪽에 있고 차선도 반대고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지만 일본은 좌측 통행이니까. 처음에는 엄청 헷갈려하고 역주행도 하고 막 좌회전 할 때 차 왼쪽도 많이 긁고 우회전 할 때 차선 못 찾아가지고 막 역주행하고 이런 일 되게 많대요. 계속 방송 차 렌트카 사무실 가는 셔틀버스 안에서도 방송으로 나오고 뒤에 언니들이 막 인터넷으로 여행 후기 써놓은 사람들도 그거가 되게 긴장이라고 막 나와 있는데 저도 긴장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전 생각보다 제가 또 모험심이 막 강하고 막 그런 사람이 또 아니어서 막 혼자 여행을 막 다니기는 하지만 만약에 제가 혼자 왔으면 차를 빌리지 않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많이 걸어 다니거나 막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빌려서 다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랑 언니들 모시고 가니까
내가 이분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야 된다는 굉장한 부담감 때문에 진짜 3일 내내 긴장을 하면서 운전을 했고,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뭐 접촉사고라던가 긁힘이라던가 이런 것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운전하면서 계속 백미러로 왼쪽 오른쪽 차선과 차간 거리,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차들이 이게 감이 잘 없으니까 차선에 왼쪽으로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자꾸 그런 가드 같은 거를 박을 것처럼 되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큰언니가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너무 붙었다, 뭐 이렇게 좌회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회전 할 때 굳이 파란불 아니어도 그냥 신호 없이도 돌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와 같은 원리로 좌회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파란불일 때만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 직진이든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파란불일 때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그거만 긴장하면서 잘 챙겼고요. 그래도 뭐 무사히 마치고 나서 이제 렌터카를 반납하고 나서 되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긴장이 풀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막 집중해야 되니까 다른 사사로운 거를 막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지를 않았어요. 그냥 밥 뭐 먹으러 갈까? 이런 것도 막 더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막 생각해야 됐나 싶기도 한데, 지금 운전하느라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주로 이제 큰언니가 막 그 한국 여행자들이 남긴 뭐 블로그를 보기도 했고, 제가 그냥 구글 맵에서 지금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식당들 여러 개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식당 골라서 뭐 스시집도 가고 햄버거집도 가고 그 해산물 찜 요리 집에도 가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고른 것도 아니에요. 언니랑 같이 골랐고, 그렇게 해서 식사도 다 만족스럽게, 여행에서 중요한 게 숙소랑 식사잖아요. 그래서 식사도 다 만족스러웠고, 그 아침에 조식 뷔페가 되게 푸짐하게 잘 나와가지고 배불리 먹었죠. 일식, 양식, 뭐 오키나와식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있는 거라고 해서. 근데 그 더 비치타워 오키나와 호텔에 한국인 여행객이 남긴 여행 후기를 보면 조식 너무 푸짐하고 너무 좋고 너무 맛있다,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언니들한테 거기 조식 괜찮대 이랬는데, 또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또 막 다 무난한 맛인데 뭐 하나가 진짜 맛있다 이렇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스테이크 구워서 나오고 막 연어 샐러드 같은 거, 거긴 해산물이 흔하니까 연어 샐러드 막 나오고, 그 스시 회덮밥 같은 거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항상 뭐 한치나 해초나 그 생선류들이 신선하게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뭐 나초? 타코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또띠아랑 그 안에 들어갈 재료들, 또 햄버거 만들어 먹을 수 있고 햄버거빵이랑 패티랑 채소류 이런 것들도 잔뜩 있고,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 좋았지. 장어덮밥 이런 것도 나오고 카레도 나오고 뭐 고기류가 풍부하게 많이 나오니까 샐러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주 맛있게 매일매일 푸짐하게 배부르게 아침을 먹었었죠. 근데 이제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가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막 기껏 해가지고 막 식당 데려왔는데 이거 얼마짜리냐, 한국에서도 이런 거 다 비슷한 거 있지 않냐, 먹어본 맛이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막 그 유튜브나 블로그나 여행 후기에 보면 부모님 모시고 갈 때 부모님한테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한다. 이거 얼마냐, 이거 별로다, 이거 다 아는 맛이다, 이런 거 비슷한 거 한국에도 있다, 막 이런 건데, 어머니도 똑같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 바다와 섬을 잇는 바다 위 다리 같은 거 보면은 이거 뭐 대교나 부산에 있는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거를 뭐 아기를 가지고 뭐 이런 걸 보러 여기까지 오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것 자체가 그냥 본인들이 하는 감탄의 표현인 거죠.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는 말인 건데, 좀 생각 없이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좀 상처를 받거나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내가 먹고 있는 거한테 그거 뭐냐 해서 뭐 또띠아예요, 카레예요, 그러면 그거 맛없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나는 그거 안 좋아해 이런 거를 또 막 하면 언니들이 엄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이러면서 약간의 또 정신교육이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엄마는 좀 피곤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엄마가 다리 아플까봐 수족관이나 여행지 갈 때도 계속 간이의자 들고 다니면서 엄마 힘들면 여기 앉자 하고 계속 앉혀드리고 쉬고 옆에서 이제 보자와 보필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여행 가서 편하고 좋고 대우받아서 좋기는 한데 그래도 여행 다니는 거는 친구들이랑 다닐 때가 깔깔거리고 얘기하고 더 재밌다. 근데 그러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또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 모시고 여행 가고 엄마가 또 딴 데다 막 자랑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럴 기회를 또 만들어 주기도 하고 저 겸사겸사 다 좋았죠. 그래서 언니들도 뭐 좋았다. 하루 관광 조금 빡빡하게 하고 하루는 숙소에서 쉬면서 뭐 근처 산책하고 쇼핑하고 온천하고 거기가 온천이 있는 숙소여가지고 바로 옆 동이 온천이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채워진 수영장이 있어서 거기서 또 한참 놀고 저도 그런 데서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한참 놀고. 그래서 다 좋아서 식사도 뭐 일정도 숙소도 뭐 움직이는 거 다 마음에 들었다. 패키지 했으면 시간 쫓겨가지고 바쁘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녔을 텐데 우리끼리 다녀서도 더 편안하고 좋다. 다들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한 거죠. 저도 생각보다 가기 전에는 엄청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뭐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 엄마 아빠랑 큰언니랑 같이 국내에 호텔 여행을 간 적도 있고 남쪽으로 언니와 조카들을 데리고 유럽 배낭여행을 데리고 간 적도 있고 엄마랑 언니, 큰언니 모시고 베트남 리조트 여행, 휴양을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진짜 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의 그 마음이 변하는 것들을 다 일일이 대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진상 고객님들이야. 또 편하니까 자기들 몸 불편한 거라던가 음식 입에 안 맞는 거라던가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요구하는 거지. 뭐 사사건건. 막 가서 뭐 이거 물어봐라, 이거 예약해와라, 이거 바꿔와라,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저는 혼자 여행 가면은 그냥 뭔가 궁금해도 그냥 대충 눈치로 보고 막 가서 물어보고 이런 거 싫으니까 눈치로 넘어가고 뭐 할 거를 덜 하기도 하고 뭐 우연하게 뭘 할 기회를 얻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건데 이제 가족 고객님들을 모시고 가면 이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드려야 되니까 뭐 이런 거예요. 저희가 또 마지막 날 저녁 식사를 좀 푸짐하고 거하게 먹고 싶어서 가격대가 좀 있는 해산물 찜 무한 리필집에 갔어요. 가려고 언니랑 다 검색하다 여기가 괜찮겠다 하고 찾았어. 그러면서 그냥 제가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지. 예약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저녁 시간이고 주말 금요일 밤이고 하니까 그래서 예약을 하려는데 내가 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하니 호텔 프런트에 저 예약해달라고 부탁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약하고 갈까? 그랬더니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프런트 가서 예약해달라고 했더니 해주셨죠. 또 다행히 제가 영어로 저기 레스토랑에 전화 걸어서 예약 좀 해줄 수 있어서 해드릴 수 있죠. 번호가 뭐예요 하면서 보여주면서 핸드폰을 딱 꺼냈는데 제가 이제 한국어로 구글 지도를 보고 있으니까 그 호텔 직원분이 한국 분이세요? 라고 한국말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 편하게 한국말로 하세요. 그래서 한국인이셨던 거예요. 약간 경상도 쪽 사투리를 쓰고 계시던데 그때 반가워가지고 편하게 얘기를 잘 했고 뭐 어디 들렸다 갈까? 어떻게 할까? 뭐 먹을까?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냥 무조건 엄마나 언니들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안전하게 이 고객들을 모시고 이 고객분들을 만족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자연스럽게 우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도 귀찮지 않았고 뭐 이거 예약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서 했고 뭐 이거 좀 물어보고 와라 이런 얘기 하면은 그냥 하나도 안 귀찮고 번거롭고 영어 잘 못해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하고 이런 게 좀 좋았죠. 물론 저는 이번 여행에서 이런 식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모든 경비는 언니들이 됐어요. 그래서 돈 쓸 때 그 돈 계산을 철저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좀 편안함이 있었죠. 제가 혼자 여행 갔으면 오늘 아침 뭐 점심 식사를 얼마 먹었고 잔액이 얼마 남았고 어떻게 여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잔액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는 어떤 긴장감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언니가 엄마 모시고 가는 여행이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편하게 다니는 거. 식사도 조금 배낭여행객들이 가성비 좋은 곳 찾아다니는 그런 식당 말고 그냥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기분 낼 수 있는 곳, 먹기 좋은 곳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잘 먹고 편하게 잘 다녀왔죠. 가계부 안 써도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자 같은 거 살 때도 그냥 이렇게 이런 거 막 사고 그랬었고요. 그 오리온 맥주가 그 지역의 맥주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념 티셔츠로 오리온 맥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온 맥주도 마트에서 사서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맥주를 한국에서도 거의 안 먹는데 그냥 여행 갔으니까 그냥 하나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고 그 새우깡이 맛별로 있더라고요. 뭐 마늘 맛, 매운 고추 맛, 그래서 그 두 종류 다 사가지고 먹어보고 맛있었어요. 그 이제 큰언니는 직장인이니까 그 휴가로 여행 갔다 오면 직장 동료들한테 선물을 돌리잖아요. 그 오키나와에서 그 고구마, 자색 고구마로 만든 뭐 파이, 쿠키, 뭐 초콜릿 이런 기념품이 있나 봐요. 우리 제주도에서 뭐 감귤 초콜릿 있고 백년초 초콜릿 있고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자색 고구마로 만든 뭐 어쩌고 저쩌고가 그 여행 블로그 후기들의 모두 맛이 별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저희가 읽은 것 중에 코리타워에서 파는 단호박 만주가 괜찮다, 더 사고 싶었는데 거기서 밖에 안 팔아가지고 아쉬웠다 이런 글을 봐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기념품으로 하자 결심해서 큰언니가 막 되게 여러 개를 사고 옆에서 기웃기웃 거리면서 나도 사달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여행 기념품 쇼핑까지 아주 무난하게 마쳤습니다. 그 슈리성이라고 그 류큐 왕국의 성이었던 곳이 나하공항 근처에 그 남부지방에 있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 간 첫째 날이나 일본에서 한국 나가는 마지막 날 일정에 그 오전에 그곳에 잠깐 들렀다가 가는 여행객들도 있는 모양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일찍 움직여가지고 마음 급하게 거기를 막 들렸다가 가기보다는 그냥 여유롭게 일찍 렌트카 반납하고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가자 이렇게 해서 렌트카도 일찍 반납하고 공항에서 여유롭게 구경하고 뭐 면세점에서 과자 같은 거 사고 이렇게 공항에 잘 왔죠. 네, 거기 오키나와 공항, 나하 공항이 크지 않아가지고 막 구경하고 이럴 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렇게 해서 마치고 이제 3시 비행기를 타고 5시 넘어가지고 한국에 도착해서 이제 저는 이제 퇴근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언니 집에 가서 하루를 자고 오면 다음날 와야 되는데 고양이도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고양이는 지난번에 몇 번 저랑 같이 방송하셨던 권은경 선생님이 근처에 사세요. 근데 근처에 살지 않으실 때도 작년에도 도와주셨었는데 권은경 선생님이 매일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같이 밥 주고 물 갈아주고 화장실 치워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부탁을 계속 하는 것도 죄송하기도 하고 가지한테도 미안하기도 해서 그냥 빨리 오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퇴근도 어지간하면 빨리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저는 바로 대전으로 오는 공항버스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은 서울 집으로 각자 가고 엄마랑 언니들은 저는 공항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왔고요. 급한 마음에 공항버스 노선이 여러 개인지는 모르고 그냥 대전 복합터미널로 가는 걸 끊었는데 보니까 뭐 어느 쪽으로 가는 공항버스 노선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공항버스를 타가지고 검색한 거예요. 그래서 정류소도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내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애인이 데리러 나와주기로 했으니까 정류장에서 근데 6시 40분 버스였는데 그 공항에서 그 고속도로까지 나가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금요일 저녁이라서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에서 차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복합터미널에서 만나려면 막 10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늦고 그 친구가
오는 시간, 그 친구는 다른 지역에 사니까 오는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며칠이나 못 봤는데 막 30분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에 그 공항버스의 노선도를 보고 가장 먼저 내리는 정류장이 북대전 IC 만남의 광장이었는데 거기서 내리겠다. 그러니까 너도 거기로 와라 해가지고 그 터미널에서 내리는 것보다 1시간이나 먼저 내릴 수 있는 곳에서 내렸죠. 그게 아까운 거예요. 미리 알았더라면 표도 거기까지만 가는 표를 끊어야 되는데 멀리 가는 표를 끊어놓고 일찍 내리는 셈이어가지고 그 표값으로도 10,000원 이상을 손해본 건데 그래서 고민을 막 했지만 그래도 아쉽지만 이런 거는 여행에서 있을 수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혜인을 일찍 만났죠. 그리고 이제 엄마도 만족하셨고 엄마가 막 이렇게 여행 딸들이랑 다니니까 좋다. 그리고 막내가 알아서 운전도 해주고 일정도 짜주고 여기저기 가자고도 해주고 주문도 알아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 참 좋다. 막내한테 가이드 팁을 주듯이 10만 원 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막 언니들한테 야 현금 혹시 있냐? 있으면 나 좀 빌려주라 막내 주게 그랬더니 언니가 계좌이체로 보내 이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계좌이체로 저에게 돈을 주셨고 우리 작은 언니도 나는 현금이 있네 그러면서 우리 작은 언니가 5만 원짜리를 주면서 수고했다고 팁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번 여행에 경비도 안 들고 그냥 용돈만 벌어온 셈이 됐네요. 재밌었습니다. 좋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엄마랑 큰언니랑 같이 베트남 다낭에 리조트를 예약하고 2박 3일 정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진짜로 휴양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호텔에 있는 수영장에서 하루를 놀고 마사지 날마다 받고 그래서 저는 마사지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엄마랑 언니만 받고 저는 한 번인가 그냥 체험 삼아서 받았는데 그리고 제가 대관람차를 좋아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조금 가면 대관람차 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관람차 타고 뭐 마트 돌아보면서 쇼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통 거기서도 하루 정도 데이 투어로 호이난 같은 데 갔다 오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됐다 돈 드니까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그때 또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그런 거를 막 강력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고 데리고 가야 될지 아니면 엄마가 힘들어서 그거를 안 가겠다고 하는 건지 잘 판단이 안 서가지고 엄마가 가기 싫다고 하셔서 안 움직였는데 돈이 아까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호텔에서 3일 내내 있으니까 좀 심심하고 지루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가자고 할 때는 왜 안 갔냐. 돈 아까우니까 안 갔지. 그래서 아니 그럴 거면 여행을 왜 갔냐. 집에 있지. 막 이런 얘기를 또 막 좀 주고받으면서 안 좋다가 이번에는 뭔가 패키지처럼 원데이 투어를 예약을 해버리자. 돈 냈으니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약해서 얘기해서 가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렌트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돌아다닐 수 있었고 그냥 가자 해서 움직이니까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관광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하루는 조금 쉬고 이런 일정도 좋았답니다. 그 베트남에서도 좋았어요. 주로 근데 그때는 거의 호텔에만 있었으니까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조금 나가서 뭐 좀 사 먹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몇 년 전이니까 저도 좀 더 어렸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었지. 엄마랑 언니는 왜 저럴까?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로 이번 여행에서는 그런 마음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언니랑 마지막에 이제 2분 먼저 보내고 막 편의점 들려가지고 뭐 이거저거 사가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막내고 언니는 막내의 셋째니까 이제 동생부잖아요. 언니, 오빠, 부와 동생부가 있다면 우린 동생부인데 그래서 막 뭐 울컥하고 좀 짜증나는 순간이 있었지만 뭐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나 진짜 막 화가 나는 일은 없고 자기도 여행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점점 더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몸도 약해질 텐데 여행 다닐 수 있을 때 다니는 거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진짜 엄마는 계속 휠체어 탄 여행객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는 그냥 좀 옛날 분이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휠체어 타고 다닐 거면 여행 다니지 말아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엄마도 오늘 당장 휠체어 탈 수도 있고 이미 젊은 사람이 다쳐가지고 휠체어 탈 수도 있고 원래부터 잘 못 걷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 다 집에만 있냐.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또 윤양이 좀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시고 그런 식의 그냥 어르신들의 생각하고 그냥 부딪히고 만나는 순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언니들과 엄마가 언니들도 막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노인이라는 이유로 너무 막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도 엄마 말할 때 어떤 태도나 습관 같은 거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또 그러면 엄마도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고 근데 또 막 보기에 좋은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저는 평소에 이 가족들하고 되게 가깝게 지내지를 않고 명절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왁자지껄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명절에도 집에 안 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행 가서 어느 정도 좀 다른 환경에서 조심스럽게 서로를 만나는 시간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추라우미 수족관에 별로 안 가고 싶어가지고 동물들이 막 갇혀있는 거를 보는 게 마음이 좋지를 않아서 그래서 나는 동물 사랑인으로서 수족관에 안 가고 싶다 이렇게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그렇지만 효도인으로서는 한번 가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갔죠. 거기서 나는 안 들어가겠어 이렇게까지 말할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렇게 했죠. 잘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밤에 애인이 마중 나와줘가지고 같이 국밥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잘 자고 주말에는 평소처럼 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못했어. 아니 피곤할 게 굳이 있겠나. 운전도 애인이 하고 그리고 나가 식당에서 밥만 먹고 어차피 집에 있어도 밥은 먹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일요일 저녁이 되자 깨달았죠. 둘 다. 아 나가지 말고 집에 쉬었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애인이 자기가 막 괜히 여기저기 끌고 다닌 것 같아서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고 조금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데 나가기 싫은데 막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금요일 날 와서 쿨쿨 자고 토요일 날 점심때 돼서 배고파서 점심 먹으러 식당 나간 거예요. 나간 김에 날씨 되게 좋은데 그냥 소풍 나가는 기분으로 그 한남대 학교 안에 선교사촌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학교가 막 세워지던 1950년대 이럴 때에 그 서양인 선교사들이 살던 집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화유산이 되어가지고 거기가 되게 예쁘고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소탐대전에도 써야지 생각하고 있어서 그럼 거기 가가지고 산책도 하고 좀 앉아있다 오자 해서 구경 갔어.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저녁 먹고 그러니까 하루가 다 갔고 그 다음날은 안 피곤하고 기운도 있고 좋길래 평소에 가고 싶었던 홍성이죠? 아닌가? 예산군인가? 그 내포 신도시 충남도청이랑 도의회 도교육청이 있는 그 내포 신도시의 도서관이 엄청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립도서관처럼 크고 시설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거기 가보고 싶었거든요. 전부터 우리가 가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자 해서 거기 갔는데 가는 동안 거의 1시간 10 몇 분 걸렸나? 그런데 가다가 제가 막 제가 그 남자친구의 말에 의하면 제가 지쳐서 기운이 없으면 자꾸 하나만한 소리를 한대요. 그래서 막 옆에 개나리가 폈네 이러면서 나리 개나리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지금 너 상태가 되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빨리 자라 해가지고 쿨쿨 잤어요. 진짜로. 자고 그 도서관에서 일기 쓰고 일 좀 하고 이 친구도 일 좀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집에 왔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피곤한 거야. 쉬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에는 멀리 가지 말고 집에서 잘 쉬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헤어졌죠. 재밌었어요. 말로는 화수목금 일본 가고 토일 국내 여행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되게 뭐랄까 연애 초기처럼 되게 좋으니까
그냥 좋은 거죠. 이거 해도 좋고 저거 해도 좋고. 그리고 피곤하면서 피곤할 줄도 모르고 몸은 계속 피곤하고 막 눈을 보면은 뭐 너무 졸려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저녁에는 저녁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너무 속이 안 좋고 피곤이 몰려와서 지금 밥을 먹으면 100% 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지 말고 그냥 집에 가자 해서 집에 와서 마트에서 즉석죽 같은 거 사가지고 와서 끓여 먹고 일찍 잤죠. 그렇게 해서 오늘 좀 푹 자고 이제 오전에 그 한국어 봐주는 중국인 분 과외가 있어서 갔다 오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한 주 빼먹은 오늘의 팟캐스트 오키나와 여행 후기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거 마치고 이 편안한 마음으로 편집해서 이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즐거웠고요. 저는 한 주 쉬는 거 아니고 이런 걸 뭐라고 할까? 건너뛰는 동안 한 주 방송을 건너뛰는 동안 잘 지냈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얘기 혹은 그냥 그런 얘기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저의 사사로운 순간의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